네, 저희 계속해서 2부 종목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유세벽 대표 그리고 이주호 본부장 나와주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받고 있습니다. 전화번호, 문자, 유튜브 채팅창까지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다음 시청자분 모셔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고민되실까요? 진원생명과학이고요. 네, 10%요. 10%요. 매수가는 어떻게 되실까요? 4,800원이고요. 네, 혹시 어떤 부분이 궁금하실까요, 시청자님? 지금 진원생명과학이 올라오고 있는데 네. 제가 매수가까지 올라올 수 있나 싶어서요. 작년에 들어가셨나 봐요, 시청자님. 네, 오래됐어요. 네, 알겠습니다. 두 분과 앞으로 전략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네. 네, 두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긍정과 부정 나왔습니다. 그러면 대표님께 여쭤볼게요. 부정 네. 주셨거든요. 네. 그냥 지금 선에서 보내주는 게 맞는 걸까요? 저는 단기적으로 우선은 시청자님께서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고생을 하셨을 텐데 우선 제가 부정 의견을 드린 건 단기적으로 저는 잠깐 반짝 튀어오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코로나 관련주로 이제 주요 파이프라인이 만성 시형 감염이라던가 아니면은 코로나19 관련주로 이렇게 좀 묶이면서 올라와 주고 있는데 지금 단기적으로 지금 튀어 올라왔어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일시적으로 좀 더 튀어 올라왔었을 때 좀 정리를 해가시는 편이 좋지 않겠나라고 해서 부정 의견을 드렸던 거고 이 종목 자체에 지금 가진 그 힘이 파워가 얼마나 될까를 제가 요 자료를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AI 리서치 자료인데 여기에서는 주가가 장기적으로 하락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나와주고 있습니다. 뉴스는 긍정적인 뉴스가 최근에 7월 22일에 나왔었는데 어떤 뉴스냐면 미국 바이오사와 24억 규모 공급 계약을 체결을 했다. 굉장히 긍정적인 이슈였지만 바이오주 전반적으로 훈풍이 부는 가운데 진원생명과학도 같이 올라왔다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는데 지금 단기적으로는 코로나19 관련주로 오늘 급등이 좀 나와준 걸로 파악이 되고 있어요. 근데 성장성에서는 역성장을 하고 있다. 그 말인즉슨 매출이라던가 영업이익이 계속 좋아질 것인가에 대한 퀘스천 마크가 붙어 있는 상황이고 수익성이 매우 낮다라는 이런 리서치 조사를 토대로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약간의 부정 의견을 드렸던 거고 그렇다라면은 지금 장기간 굉장히 고생을 하셨는데 아까도 말했지만 이렇게 장기적으로 하락 추세를 하다가 시간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단기적으로 치고 올라왔는데 저는 지금 단기적으로 3,300원 부근을 지켜주고 추가적인 상승이 좀 나왔을 때 저는 비중 축소 의견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이 종목으로 무조건 수익을 봐야 되겠다라고 하실 경우에는 장기간 시간이 좀 소요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즉 단기간 1개월 이내에 이렇게 좀 탈출의 기회를 줄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근데 그 기간이 넘어가고 3,300원 라인이 붕괴가 된다라고 했었을 때는 조금 시간이 작년에서 올해 넘어온 것처럼 원치 않게 이렇게 물려 있어가지고 지켜만 보는 이런 상황이 발생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10% 이상 올라오면 그때는 좀 비중 조절에 대해서 생각해보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시청자님, 네네. 네, 좀 도움이 되셨을까요? 네, 도움 됐습니다. 네, 꼭 수익 보시길 바랄게요, 시청자님. 네, 네, 그럼 고맙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반갑습니다. 고민되실까요? 네, 하나솔루션을 샀는데요. 네. 사는 다음 날부터 계속 내려가서요. 네, 내가 매수가랑 이거를 손절을 해가지고 LX 일렉트리로 옮겨 탈까 하고 네. 어제부터 고민을 했는데 전화 연결이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네, 그럼 그 부분을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네.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32,000원에요. 네. 10%인데 10% 조금 넘는다고 보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35,000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하나솔루션에 대해서 먼저 의견 여쭤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네. 네, 두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중립과 긍정이 나왔습니다.
그럼 이주호 본부장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우리 시청자님 LS 일렉트릭을 좋게 보고 계신데 네. 또 다음 주에 MSCI 분기 리뷰도 있잖아요. 그거 보고 아마 매수를 하고 싶으신 것 같기도 합니다. 하나솔루션 어떻게 보시고 네. 종목 교체에 대한 의견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먼저 하나솔루션부터 네. 말씀을 드리면 역시나 지금 태양광 관련해서는 결국에는 지금 뭐 금리 인하를 올해 초부터 한다고 했다가 안 됐죠. 그러면서 지금은 이제 와서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거의 투심은 이미 금리 인하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하나솔루션 왜 이렇게 지금 주가 힘을 내지 못하냐?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제 오늘 CS 윈드가 호실적 발표 나오면서 진짜 강한 흐름이 나오긴 했는데 지금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는 실적 모멘텀이 굉장히 부족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잠깐 뭐 리포트 하나 보여드리면 지금 보면은 2분기 실적이 원래 영업 손실이 좀 1250억이 대비해서 좀 선방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결국에는 지금 남아있는 거는 이겁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러면 미국 대통령이 누가 되냐도 중요하겠지만 결국에는 이러한 하반기 미국 시장을 어떻게 좀 매출 수출을 더 할 수 있냐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좀 봐야 됩니다. 근데 지금 현재 당장에는 이런 모멘텀이 굉장히 좀 부족하고 변수가 많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는 뭔가 주가가 드라마틱하게 반등이 나올 만한 그런 건 아직 없어요. 하지만 금리 인상 그 때문에 피해를 많이 봤던 섹터가 또 신대성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만약에 이번에 금리 인하가 확실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대선 변수까지 사라진다고 한다면 제가 봤을 때 내년쯤은 오히려 좀 좋은 흐름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가격적인 메리트는 충분히 있어요. 지금 뭐 주가가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 망설이시는 부분이 바로 그거 같아요. 이게 계속 빠지니까 오히려 종목 교체를 하면 어떨까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손절도 고민을 하고 계신다고 한다면 종목 교체가 더 좋은 방법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전력기기 쪽이 아무래도 이쪽보다는 힘이 좋고 또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더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교체하시는 것도 좋은데 만약에 이거를 뭐 조금 더 보겠다 하신다고 한다면 하나솔루션은 저는 일단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하다. 인내심이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나는 그래도 그럼에도 손절하고 종목 교체를 할 것이다 그러면 네, LS 일렉트릭 교체하시는 거 좋은 의견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전선주 내에서 탑픽 이주호 본부장님 LS 일렉트릭이실까요? 네, 뭐 저는 뭐 현대 일렉트릭이 실적 모멘텀은 좋지만 네.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역시나 배전반에 대한 부분입니다. 배전 시장 자체가 워낙 더 크기 때문에 LS 일렉트릭의 그런 앞으로 성장 가치는 배전 시장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교체하시는 거 저는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입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하나솔루션과 LS 일렉트릭 또 동반해서 종목 고민 해결해 주셨습니다. 시청자님, 네네. 네, 좀 도움이 많이 되셨을까요? 아유, 도움 많이 되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또 MSCI 감사합니다. 편입될지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청자님. 네, 네. 감사드립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어떤 종목 고민되실까요? 예, 빙그레 96,000원에 30%거든요, 비중이요. 아, 96,000원이요. 아, 예, 그때 예. 한창 핫할 때 또 들어가셨네요. 예, 아, 예. 수익을 한번 보셨었던 건 아니시죠? 예. 아, 네, 알겠습니다. 어떤 부분이? 이거를 순절을 해야 되나, 어떻게 되나, 이거 아. 결정을 못 내려갖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의 전망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예, 좀 부탁 좀 드립시다. 네. 두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중립과 부정 나왔습니다. 그럼 유세벽 대표님께 중립 의견 들어볼게요. 아, 우리 시청자님 거의 한 두세 달 정도 계속 고생하셔서 손절에 대한 생각이 많으신 것 같은데 네. 중립 들어주신 이유는 뭘까요? 저도 정말 고민을 많이 했어요. 네. 옆에서 이제 본부장님도 이제 부정 의견을 내주셨는데 솔직히 근데 음식료 관련해서는 저는 지금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식료품 관련해서는 필수 소비지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의견을 좀 드리고 싶었었는데 빙그레 같은 경우에는 왜 중립을 들었냐라고 했었을 때 계절적 요인도 충분히 작용을 할 것이다 라는 부분이고요. 그럼에도 지금 제가 중립을 선택한 이유는 두 번째 근거는 실적이 좋습니다. 실적 기반으로 지금 종목이 버티고 있다라는 그 부분은 너무 낙담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었고요. 그렇다라면 왜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느냐라고 했었을 때 실적이 어떻게 잘 나왔는지 보면은 이제 리포트 자료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난달에 나온 리포트예요. 그렇지만
제로 아이스크림이 성장의 촉매제가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리포트 좋은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이대로 주가가 움직인다면 참 좋겠지만 벌써 한번 올라왔다가 지금 빠지고 있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럼에도 미국과 중국에 이어서 유럽으로도 시장 진출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은 긍정적인 요인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지금 2017년에 120억 정도의 매출이 있었었다라면은 지금 현재 작년 기준으로 600억으로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그걸 또 뛰어넘는 그런 호실적을 계속적으로 기록해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현 주가 레벨에서 시청자님께서 이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75,000원에 이 심리선이 무너지지 않는다라면은 저는 조금 홀딩해서 지켜봐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정말 75,000원이 이제 무너지게 된다라 그러면은 좀 장기간 그러니까 한 2, 3개월 이내에 반등의 유지가 과연 있을 수 있을 것인가? 실적을 기반으로 해서 지금 주가가 올라갔다가 밀렸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좀 선택과 집중이 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96,000원 비중이 30%라는 게 좀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일정 부분의 비중 같은 경우에는 9만 원대의 가격대가 온다 그러면은 조금 덜어내시는 것도 한번 고려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빙글에 이렇게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겠고요.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시청자님 어떤 종목 고민되실까요? SK 하이닉스를 네, 매수가랑 비중은 20만 원에 20만 원에 10%인데 이거 어떡하지? 네. 네, 시청자님 올라갈라나? 네, 어떤 부분이 궁금하실까요, 시청자님? 이거 본전 갈라나 모르겠어. 어떻게 해서. 네, 알겠습니다. 매수가까지 올지 여부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두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긍정 나왔습니다. 이조 본부장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우리 시청자님 목소리가 너무 안 좋으신데 네. 사실 뭐 최근에 반도체 업황 분위기도 좀 좋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도 올긍정 나와서 참 다행입니다. 매수가까지 언제쯤 가능하다라고 보실까요? 분명히 한 것은 네. 20만 원까지는 충분히 가능하다. 근데 이제 이거 충분히 뭐 지금 당장에는 근데 회복 자체가 되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좀 제가 봤을 때는 3분기 실적 발표하는 시점 뭐 몇 달 정도 걸릴 수도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올해 안에는 좀 다시 업황이 회복이 되면서 살아나게 된다고 한다면 분명히 20만 원까지는 충분히 반등 나올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SK 하이닉스가 빠진 가장 큰 이유는 실적 뭐 기업이 안 좋거나 뭐 실적이 안 좋아서 빠진 게 아닙니다. 실적은 좋고요. HBM에 대한 실적, 모멘텀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은 좋은데 어쨌든 지금 외부적인 여건 때문에 빠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이제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그런 AI에 대한 수익성에 대한 불안감 그리고 요즘에 계속 많이 나오는 아래 공포, 경기 침체에 대한 공포 그리고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관련 건 이런 여러 가지들이 복합적으로 적용이 되면서 그동안 AI 때문에 너 많이 올랐잖아. 근데 AI 수익성이 좀 글쎄요야. 그러니까 이제 투심이 계속적으로 이런 매도세를 불러왔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20만 원이면요 매수가 자체가 그렇게 나쁜 매수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지금 너무 과도하게 그동안 빠졌기 때문에 충분히 이 과도하게 빠진 만큼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는 SK하이닉스, HBM도 중요하지만 여기 리포트 내용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D램이랑 낸드 플래시를 좀 저는 중점적으로 보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D램 캐펙스가 엄청 증가가 될 것이다. 대폭 증가라고 나와 있고 지금 보면은 D램이랑 낸드 쪽에 이러한 YOY 대비해서 증감률에 대한 전망인데 지금 오른쪽에 있는 퍼센테이지가 이제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감안을 했을 때 그러면 하이닉스가 과연 3분기, 4분기 실적이 어떻게 될 것이냐를 본다고 한다면 이것도 지금 보면은 전반기 때 우리가 계속 나왔던 얘기가 D램이랑 낸드 업황 회복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왔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서도 실적이 좋아지고 그럼 HBM도 실적이 더해지고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제가 봤을 땐 2분기 실적 잘 나왔던 거 그 이상으로도 노려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좀 빠졌다고 좀 좌절하시기보다는 좀 기다리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D램 같은 경우는 출하 증가율 자체가 굉장히 급격하게 우상향하고 있는 걸 여기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지금은
뭐 전반적으로 지금 매크로적인 불확실성과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회복이 더딘 반도체 소부장단 그리고 반도체 대부분의 종목들이 회복이 더디지만은 이 부분이 만약에 긍정적인 것이 좀 더해진다고 한다면 앞으로 충분히 강하게 상승 나올 수 있는 여력은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뭐 굳이 걱정하실 때가 아니라 좀 강력하게 홀딩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강력한 홀딩 의견 남겨드렸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투자 판단에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겠고요. 저희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받고 있습니다. 전화번호 02-2000-4919번 활짝 열려 있고요. 샵 2034 그리고 유튜브 채팅창도 열려 있습니다. 계속해서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받고 있습니다. 전화번호 02-2000-4919번 활짝 열려 있고요. 샵 2034 문자 메시지로 고민되시는 종목명 매수가 비중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바로 다음 시청자분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도와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떤 종목 고민되실까요? SK 바이오팜 오늘 샀어요. 오늘 들어가셨어요. 89,500원에. 89,500원에 비중은 몇 퍼센트 가지고 20%, 계세요? 20%요. 20%요. 그래도 우리 천사님 아주 살짝 수익 중이시긴 한데 어떤 부분이 특별하게 궁금하실까요? 저기에, 84,000원에서 놀다가 폭락 좀 빠졌다가 좀 돈만 올랐는데, 이게 상장할 때 27만까지 갔었는데, 네. 기관들이 오늘 많이 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따라가 왔어요. 그리고 영업이 흑자가 200억 흑자 같더라고요. 그래서 좋아질 것 같아서. 장기 투자해볼까 하고. 네, 알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그러면 장기 투자해도 되는지 여부가 궁금하신 거죠? 네, 장기 투자요. 네, 알겠습니다. 두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올긍정 나왔습니다. 이주호 본부장님께 여쭤볼게요. 우리 시청자님, SK 바이오팜 굉장히 눈여겨보셨었나 봐요. 신규 상장했을 당시의 가격도 체크를 하고 계십니다. 장기 투자 가능할까요? 네, 저는 뭐 중장기 관점으로 충분히 보셔도 되는 종목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결국에 뇌전증 신약에 대한 모멘텀이 가장 큽니다. 사실 SK바이오팜 같은 경우는 그동안 사실 인내가 많이 필요했던 시간이 있었어요. 정말 뭐 그렇다 할 어떤 모멘텀이 뭐 그냥 기대감은 계속 있었는데 그거에 대한 숫자에 대한 부분이 되게 부족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좀 부각이 되면서 그럼 앞으로 이 뇌전증 신약에 대한 부분들 앞으로 좋아질 것이다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매수가도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너무나 횡보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상 10만 원대를 돌파를 하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횡보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번만은 다를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포트 잠깐 보여드리면요. 결국에는 지금 이 엑스코프리가 미국 말로 이제 그거 뇌전증 신약 이름이 미국 이름이 엑스코플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결국엔 성장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2분기 실적으로 이 부분이 증명해줬고 여기서 나와 있는 내용처럼 미국 엑스코플이 매출액에 대한 부분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분기 전년 동기 대비해서 굉장히 좋은 모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앞으로 SK 바이오팜의 이제 어떤 뭐랄까 좀 밑거름이 될 수 있는 그런 좀 신약으로서의 인정을 받고 그거에 대한 매출이 자리 잡힐 때까지 좀 저는 앞으로 좀 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그동안 사실 오래 갖고 계셨다면은 답답하실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 사셨기 때문에 지금 바이오 같은 경우는 섹터 전반적으로 지금 시장 빠진 거에 대비해서 회복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SK 바이오팜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오히려 50주 신고가를 경신을 했기 때문에 지금 바이오 섹터의 수급도 좋고 그다음에 시장 빠진 거에 대비해서 회복력이 좋다라는 거는 뭐냐면 시장보다 강하다라는 거예요. 섹터의 힘이 강하기 때문에 그러면 오늘 어제 계속적으로 상승이 나왔고 거기에다가 지금 실적도 잘 나왔고 앞으로의 그 뇌전증 신약에 대한 그런 판매량 지금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강하게 급등 나온 게 진펜트라에 대한 미국 매출 기대감이거든요. 결국에는 올해 증시 포인트는 뭐예요? 뭐 라면이라던가 수출에 대한 데이터, 화장품도 미국에다 수출 잘해서 주가 많이 올랐죠. 그리고 지금 대부분이 포인트 자체가 미국 수출이에요. 그렇다 한다면 바이오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동안은 못했더라도 이제부터 앞으로 돈을 잘 벌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한다면 저는 이거는 단기로 보기보다는 중장기 관점으로 접근해서 쭉 끌고 가셔보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청자님
매수 잘하셨다라고 이렇게 시원하게 답변 드려봤어요. 시청자님. 파마 시스템 네. 오늘 팔고 오늘 이거 샀어요. 아, 다른 거 파마 하시고. 시스템도 30% 먹고 이거 우리 시청자님 굉장히 고수시네요. 네? 네, 축하드리고요. 이 종목으로도 꼭 수익 보시길 바랄게요, 시청자님. 네, 감사합니다. 외교경제 팬이에요. 네, 감사합니다, 시청자님. 네, 그럼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떤 종목 고민되실까요? 세진중공업이요. 네,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9,500원에 10%요. 9,500원이요. 시청자님 어떤 부분이 특별하게 궁금하실까요? 그 목표가가 어떤지 궁금해서요. 목표 주가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두 분과 함께 일단 의견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두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그래도 올긍정 나왔습니다. 유세벽 대표님의 긍정 의견 들어볼게요. 최근에 주가 하락폭이 크고 특히나 월요일 시장에 13% 넘게 빠졌거든요.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자, 우선은 이 종목은 조선 업황에 대해서 말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네. LPG 탱크선 이렇게 만드는 그런 종목인데 우선은 지금 조정이 들어왔어요. 조정이 들어왔던 거는 시장에 찬물이 있었기 때문에 같이 밀린 것도 있는데 그동안 많이 올라왔습니다. 세진중공업 차트를 한번 줄여볼게요. 그러면은 4,000원이었던 주가가 올 초 1월 달에 4,000원이었던 주가가 10,000원까지 2배 이상 튀어 올랐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어느 정도 시간 조정, 기간 조정 값이 들어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하필 그때가 시장에 갑자기 충격으로 패닉셀들이 나오면서 시장에 밀렸었던 그 부분과 겹치면서 좀 더 하락폭이 있어 보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 이 종목이 가지고 있는 힘이 기초 체력이 결코 적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우선은 이 리포트 자료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주력 사업이 시장에 대세가 될 때라고 신영증권에서 나온 리포트인데 대형 LPG 탱크 제조 역량을 바탕으로 여기 차세대 대체 연료 시장의 병목으로 자리매김했고 최소 25년까지는 과점력이 부각될 거다. 그러니까 이 종목이 가지고 있는 펀더멘탈이 결코 약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재무를 봐야 될 텐데 재무 같은 경우에 뒷받침이 돼주고 있습니다. 연간으로 봤었을 때 23년도 대비해서 24년도 확연히 좋아지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겠고 그렇다라면은 주가라는 거는 모멘텀으로 움직일 텐데 그러면 향후 지금까지의 실적은 좋았고 앞으로 25년도, 26년도 어떻게 될 거야 라고 했었을 때 더 치고 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조선업황이 예전에 정말 슈퍼사이클이 있었는데 그게 자꾸 배신을 때렸던 게 아무래도 그 파업이라던가 이런 발목을 잡았고 그리고 수주를 계속 받아낼 수 있을 것인가라고 했었을 때 노후되는 선박들 거기에다 교체 수요가 겹쳐지면서 수주를 계속적으로 따내고 있어요. 그러면은 뭐 HD 현대조선이라던가 아니면은 하나오션이라던가 이런 그 대형 선박사들의 밑으로 발주가 들어가는 이 세진중공업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좀 주가 탄력을 받을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저는 가격적으로는 단기간으로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좀 긴 호흡으로 좀 끌고 가셨으면 좋겠는데 7,400원이라는 가격대가 무너진다라면은 잠깐 동안의 힘든 구간을 지나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지금 목표가를 좀 어느 정도까지 타겟팅을 해야 되냐라고 했었을 때 저는 길게 보신다면 이거 11,000원이 아니고 전고점이 1,920원인데 이 부분이 아니고 더 위로 치고 갈 수 있는 파워는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15,000원까지도 한번 타겟팅을 잡아봐도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선 업황에 대해서 정말 긍정적인 모멘텀 이야기 드려봤습니다. 목표 주가 15,000원 설정해 드렸으니까요. 우리 시청자님 잘 참고해 보시길 바랄게요. 네, 그럼 경로를 바꿔서 문자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4498번님께서 기아를 가지고 계세요. 손절해야 하나요? 라고 여쭤보시는데 매수가가 11만 원에 15%입니다. 이주호 부장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아마 그때 월요일 하락을 네. 겪고 나서 참 지긋지긋하다 싶으신 것 같아요. 네. 지금 손절해야 될까요? 이걸 지금 손절하기에는 너무나 아쉽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대 기아에게는 비장의 카드가 있습니다. 인도 IPO가 있기 때문에 그 모멘텀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저는 아직도 유효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오히려 이러한 조정이
더 저가에 매수할 수 있는 저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지금 이렇게 눌림이 나온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지금 미국의 제조업 PMI, 제조업에 대한 둔화에 대한 우려거든요. 결국에는 자동차도 제조업이기 때문에 그 업황에 대해서 피해갈 수가 없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현대랑 기아가 실적이 안 좋아서 회사에 뭐가 문제가 있어서 재무 상태가 안 좋아서 빠진 게 아니고 외부적인 환경에 의해서 하락했기 때문에 이거는 저는 오히려 저가 매수의 기회로 삼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1만 원 매수가인데 이거를 지금 손절한다?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오히려 좀 기다리시면은 앞으로 더 좋은 날이 오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이면 실적. 그리고 최근에 전기차에 대한 이슈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뭐 화재 이슈가 있고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현대기아 같은 경우는 전기차에 중점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이브리드카라던가 특수목적카 이러한 내연기관차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집중을 하고 있고 그거를 수출을 한 데이터로 지금 실적이 뒷받침해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을 봤을 때 현대 기아가 앞으로의 방향성을 지금 전기차로 갑자기 턴어라운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전기차는 전기차대로 두고 내연기관과 하이브리드카에 저는 집중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관점으로 봤을 때 인도 IPO까지는 우린 기다려볼 수 있고 그 다음에 3분기, 4분기 실적도 우리가 기다려볼 수 있다고 생각해 본다면 지금은 오히려 저는 비중 확대도 괜찮은 전략이다라는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아 지금 시점에서 비중 확대도 가능하다. 인도 IPO까지는 꼭 기다려보자라고 이렇게 말씀 남겨주셨습니다. 다음으로 5728번님의 문자입니다. 바이오니아 가지고 계시고요. 목표 주가를 어느 정도로 잡아봐야 할까요? 라고 남겨주셨어요. 매수가는 36,700원의 15%입니다. 대표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아마 우리 시청자님 오늘 들어가신 것 같기도 해요. 네. 목표가를 어느 정도로 잡아볼까요? 딱 결론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짧게 보신다라면은 이거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을 하셨다라면은 이거는 기술적으로밖에 못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단기적으로 저는 전고점이 39,000원 부근이거든요. 이 부근 오면은 그냥 과감하게 다른 종목으로 수익 보시고 나오신 다음에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은데 만약에 시장이 뒷받침 돼주고 이 종목으로 수급이 몰리면서 39,000원을 뚫었을 때는 다시 한번 추가적인 큰 상승이 나올 수 있습니다. 물론 바이오 주식을 건드리시는 대부분의 투자자분들께서는 고수익을 노리고서 이렇게 좀 들어가시는데 맞아요. 변동성 요거를 굉장히 좋아하시는 투자자 분이실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39,000원 돌파 시점에 저는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안정적으로 수익을 택할 것이냐 아니면 추가적인 상승을 좀 더 먹어볼 것이냐. 거기에서는 39,000원을 뚫렸을 때는 저는 타겟팅으로 잡을 라인은 47,000원까지도 열려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만 변동성이 큰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만의 투자 철학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라면은 손절 부근은 어느 기준점으로 꽉실하게 잡고 들어갈 것인가 이런 부분들도 좀 주의해 보이고 리포트 자료도 한번 잠깐 좀 살펴볼게요. 모멘텀은 여전하다. 예정된 재고자산 충당 비용이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닝 쇼크보다 중요한 하반기에 모멘텀들이 있다라고 하는데 저는 이런 모멘텀들은 주가에 굉장히 긍정적인 작용으로 하겠지만 이게 확실하게 턴 어라운드가 됐나라는 것에는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정말 불확실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트레이딩 관점이시라면은 그렇다면은 짧게 먹고 치고 빠지는 전략도 괜찮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바이오니아 같은 종목들 워낙에 거래량 실리면 확 급등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일단 39,000원 부근 갔을 때 다시 한번 또 고려해보자라고 이렇게 의견 남겨드렸습니다. 다음으로 6650번님, SK 이터닉스를 가지고 계세요. 추가 매수해도 될까요? 라고 여쭤보십니다. 매수가는 21,490원에 30% 비중 보유하고 계세요. 이조본 부장님께 여쭤볼게요. 추가 매수 가능한 가격입니까? 비중이 좀 크셔가지고 추가 매수하기보다는 네. 조금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좀 한번 갈 때 굉장히 강하게 가거든요. 네. 그래서 오히려 지금 비중 확대를 고민해볼 만도 하지만
30% 비중이면 많다. 만약에 여기서 추가 매수를 하셔가지고 조금 더 채운다고 하시면은 이제 만약에 여기서 추가 하락이 나오면 좀 부담스러워지는 상황이 생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비중 확대보다는 그냥 지금 있는 비중을 가지고 올라올 수 있을 때까지 한번 기다려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SK이터닉스 같은 경우는 뭐 여기 내용 보시면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 데이터 센터에 대한 모멘텀은 계속 되고 있는 상황에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대체 에너지로 연료 전지가 기대감이 된다라고 해서 지금 그동안 좋은 흐름을 보였었는데 결국에는 지금 고체 산화물 연료 전지 이 부분은 뭐 여러 군데로 연결돼요. ESS랑 뭐 여러 가지로 연결되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뭐 단기간에 어떠한 변동성을 노리고 수익 내고자 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고민을 하신다고 한다면 오히려 그거보다는 좀 이거는 중장기 관점으로 보시고 또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더해지면서 제가 봤을 때는 이 데이터 센터 수요가 줄어들 거라고는 저는 보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마이크로소프트라던가 아마존에서는 결국에는 4차 산업에서 자기네들 기업이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서 데이터 센터는 계속 만들 것이고 거기에 대한 투자는 늘어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 데이터 센터가 많이 만들어지면은 전력 수요가 증가하고 지금 만약에 그게 부족하다고 그러면은 어쨌든 이런 신규 발전소 건설이 어렵다라는 점들을 감안을 했을 때 연료 전지는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점에서 보시면은 오히려 단기적으로만 노려보시는 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도 우리가 가져갈 만한 종목이다. 이런 관점으로 접근해 봤을 때 지금 비중 확대를 하시기보다는 오히려 조금 더 두시고 지켜보자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SK이터닉스 의견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유세박 대표님께 다음으로 토니모리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매수가는 1,270원에 비중 45%입니다. 손절하고 종목 교체나 보유 어떻게 할까요? 라고 남겨주셨어요. 사실 어제 아모레퍼시픽 실적도 그렇고 오늘 클리오 실적도 나왔는데 생각보다는 좀 화장품주들이 좀 실적이 그렇게 부진합니다. 토니모리는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토니모리를 비롯해서 화장품이 전반적으로 아주 좋을 것이다라고 기대감이 굉장히 높았다가 그게 꺾였어요. 네. 꺾이면서 주가가 밀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토니모리 뭐 기존에 나왔던 리포트 자료들을 본다 그러면은 앞으로도 계속 좋아질 거고 점점 기대를 해도 좋아라고 하지만 주가는 그와 반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라는 건 여기서 근데 선택을 해야 되는데 저는 좀 고민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저도 이거 딱 보는 순간 비중에 45%라고 하면은 좀 건드리기가 쉽지가 않은데 우선적으로 긍정적인 요인은 K뷰티가 잘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주요 자회사인 메가코스가 풀캐파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공장이 계속 엄청나게 돌아가고 있다. OEM 열심히 찍어내고 있고 기초화장품 찍어내고 있는데 거기에서 매출하고 영업이익 좋게 나오고 있고 앞으로도 기대가 되는데 캐파 증설을 해야 됩니다. 그거를 점진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 증설분이 언제 실적으로 데이터로 찍히느냐가 관건이 될 것 같고요. 그래야 주가가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으로 작용을 할 텐데 그거에 대한 거는 아직은 확실하게 뚜렷한 계획이 발표된 거는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지금 살펴본 바로는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의 성장은 점진적으로 좋아질 거라고 생각은 해요. 다만 이제 그 기대감으로 올라왔었던 주가에 대한 그런 것들이 지금 추세 전환이 돼서 하락 추세로 변했는데 이거를 다시 한번 끌어올릴 만한 모멘텀이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조금은 저도 의구심이 듭니다. 화장품 앞으로 좋을 것 같아요 라고는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종목이 다시 한번 치고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있습니다 라는 확실한 근거를 제가 지금은 찾지를 못해서 조금은 보수적인 의견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비중 축소 의견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게 어느 시점이냐? 만약에 현 구간에서 버티실 수 있다라면 조금 버텨보시다가 7,000원 부근을 지지받고 올라온다라면은 저는 그래도 9,000원 이상까지는 한번 치고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서 비중을 좀 축소를 하시던가 아니면은 10,000원 부근에서 어느 정도의 비중을 좀 덜어내시는 전략. 그러니까 손절 라인도 확실하게 잡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에서는 저는 확실하게 눈에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이 의견은 좀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비중 축소에 대한 의견 남겨드렸습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이 종목 교체나 비중 축소 의견 굉장히 많이 남겨주셨는데요. 교체할 수 있으면 종목 찾고 계신 분들 정말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분과 함께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강현규 매니저와 함께하는 주도락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